방금도 얘기했듯이 미디어 오늘이에요. 2026년도 6월 3일자 기사. 이명박 박근혜 유세 경향신문 정상인가 비판 받아야 싸죠.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는 비판했어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계속 나는 풀어줘야 된다고 먹이시도록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명박 박근혜의 품위 유지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요즘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런 거 너무 그래 했던 걸 후회할 정도로 참 품위가 엉망진창이네요. 이런 사람의 품위 유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구정치인들이 나와서 신정치에 갖다 판나라 콩나라 하면서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뭐 지금 현 정치판에 나와서 이루고 휘두르고 있냐. 국민들은 붕괴할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5월 수출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의존도 심화 우려가 제기됐고,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면서 방산업체 안전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뭐 이렇게 화약 만드는 데서 지금까지 뭐 폭발이 그 정도 폭발은 감수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전부 벌어서 지금 하나, 현대, 뭐 삼성, 반도체, 뭐 LG, SK 이런 기업들이 벌어서 이 나라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대형 큰 사고가 안 나고 인명 피해 5명이 사망한 정도에서 끝났다는 건 좀 더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도마 위에 올려서 난리 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2일 주요 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강도 높은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유세 참여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나왔을 때 처음부터 나는 이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를 갖다 구속시키지 말고 석방시켜라 했던 사람으로서 후회스러울 정도로 지금 그들의 행보는 너무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무슨 자기들이 무슨 전직 대통령 감방에 있다가 풀어놓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설치는 것은, 이미 흘러간 세대, 흘러간 정치가 뭐 윤어게인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풀어서 다시 대통령 세우자 해서 거기에 선거를 하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선거가 나오겠어요? 박근혜를 지금 선거판에 내놓는다면은 되겠어요? 김영삼이나 김대중을 갖다 불러다 놓고 지금 선거를 하면 절대 뭐 김대중이 살아서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갑다고 몰려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건 구시대 정치인이고, 지금 현재 다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구시대적인 정치인이 나와서 뭘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설치면서 이렇게 정치판을 흔들고 다니는다, 이해가 안 가고 전혀 이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는 강도 높은 비판이다. 오히려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히 자기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오히려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귀감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그러고 있으란 거예요.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참여에 대한 대부분의 신문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단죄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나서다니 이게 정상인가 해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사법적 정치적으로 단죄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뭐 죄 없다라고 난리치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과도한 징벌을 준 부분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만 전혀 죄 없다 할 수는 없죠. 전직 대통령이 사숙과 성찰 대신에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누가 정상이라 보겠나.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뇌물을 받고 재벌 총수를 사면해준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중에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탄핵당한 뒤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다라고 지적했다. 그렇죠. 지금 같이 들어가 있던 그 여자 재수 이름이 김순실인지 그 사람 아직
감옥에 있잖아요. 한겨레는 탄핵, 뇌물, 박근혜, 이명박까지 선거판을 불러낸 국힘에서 국민의힘의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친이 쿠데타 옹호 세력에 얹혀가는 것도 부족해 뇌물죄와 국정농단을 처벌받은 전임 대통령까지 선거판에 불러낸 정치적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며.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똑똑치 못하니까 이렇게 자기 장동혁이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오지 마라 하니까 뭐 박근혜도 뭐 대구 정도에서 끝내면은 되는데 전국을 휘젓고 다니잖아요. 부산이니 뭐 충청도니 강원도니 휘젓고 다니는데 아주 볼상사납죠. 박근혜가 와서 뭐 대구 정도 나와서 자기 거기에 본거지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새가 좋다. 아무리 지지층 겹집이 다급한 선거 국면이라도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이 장동혁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서 선거판에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국민일보는 정책도 검증도 없었던 지방선거 국론 분열 우려만 남았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유세 참여도 이번 선거를 볼상사납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도권과 호남을 지원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호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산에서 유세차 올라 연설했다며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택에 찾아온 선거 후보자에게 덕담 정도를 건넸던 것과 달리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전직 대통령 모습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가볍잖아요.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전 대통령들이 후보들이 인사 오면 인사나 받았지 어디 이렇게 설치고 다녔습니까? 세계일보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격돌 풀뿌리 민주주의 태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비판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이유는 없죠.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격전지로 출동해 보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든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투표를 독려한 것이 무슨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올가매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봐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사람인데 말은 바르게 해야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후보를 갖다 놓은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 한 그런 지금 모든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기업을 데리고 사방의 국가의 그 위상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반도체 수출 호황 접근 방식 달라 월간 수출 877억 달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두고 신문들은 긍정적 전망과 구조적 우려를 함께 제기했으나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수출 1조 달러 5강 도약 반도체 초격자 유지가 관건에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1조 달러 안팎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과 세계 수출 5강으로 도약을 기대할 만하다며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9,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기업하고 대통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하고 그 기업들 사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들에게 잘 밖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정치적인 기반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냉철하고 날카로워요. 조금이라도 국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그 나라와 국민을 던져버리는 그런 정치는 갖다 집어 던지죠. 바로 등 돌립니다. 지난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지 1년 만이다. 9,200억 달러를 넘을 것 전망했다는 거예요. 지난해는 7천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9,200억 달러니까 상당하죠. 1년 만에 긍정적 전망을 먼저 제시했다. 반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성과를 인정한 직후 곧바로 우려를 제기하는 구조를 취했다. 서울신문은 반도체만 뜨거운 수출, 산업 전반의 체력 회복이 이어져야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이라든지 세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만약 이게 캐나다 60조만 되고 또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방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 거둔 값진 성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이면은 반도체 쏠림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더 뚜렷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반도체보다는 방산으로 많이 기울어 있잖아요. 방산이 다 벌어먹여요. 방산하고 반도체하고 뭐 탱크 뭐 이런 K9 자주포 전차 뭐 잠수함 이런 사업이 줄줄이 지금 있죠. 반면에 자동차는 조빌수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5.9% 뒷걸음질 쳤고, 석유 제품 석유화학은 단가 상승에 따른 착시일 뿐 실제 물량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전부 100% 모든 분야이 잘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도토리가 한번 구른 것보다 수박이 한번 구른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든지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반도체 뭐 또 이런 방산 이런 것들이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그 흑자를 내주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한국 경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정체를 부각했다. 수출 증시 활황에도 경기 냉랭, 반도체 독주의 그늘에서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3.0 증가하여 5년여 만에 최대폭 상승을 나타냈다. 3.0이 증가했다는 건 대단한 숫자예요. 반도체가 14.1% 급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0.2%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분석했다. 제자리 걸음이라도 어딥니까? 추락하지 않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호르무즈로 트럼프 관세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3.0% 증가했다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국제 정세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일본은 수출 역대 최대 불구 반도체 쏠림과 양극화 심화 우려돼서 소국 양극화 문제로 논점을 확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나 증가하는 5월 수출을 견인한 건 반도체다. 반도체가 아주 효자 노릇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반도체 못지않게 방산이 하나하고 현대가 방산 잠수함 사업 이것도 또 삼성 셋이 또 한 이런 여러 가지 수출 핵참 이런데 우리 기업이 참 분투할 수 있도록 또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준 거죠. 1분기 소위 하위 20% 이하 가구 여윳돈은 마이너스 43만원으로 적자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실적 흑자액이 345만원에 달했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 양측의 격차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억 원 성과급이 지급되며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초과 세수 국부 펀드로 오른 방향이다. 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방침을 지지했다. 호황의 과실을 민생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로 흩뿌리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을 위한 자산업 지출하겠다는 뜻으로 옳은 방향이다며 실제 2021년, 2022년 각각 61조 3천억 원, 52조 6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 정부가 이를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출로 소진했다가 다음 22년간 90조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돈이 들어올 때 모아놔야지 그걸 다 갖다 분산시키고 다 나눠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디어 오늘 2026년도 6월 3일자 기사 이명박 박근혜 유세의 경향신문 정상인가 비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썬가